자기 개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책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한동안 그 본사에서 리더의 철학을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게 되게 짧으면서도 정말 책을 몇 권 읽은 것처럼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끔 보면은 진짜 되게 많은,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또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 리더의 철학 중에 한 명 한 명 인물 탐구를 하면서 이제 그 한 분 한 분을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 사업가들이 이제 이분들로부터 배울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그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분 중에 그 많이 아시는 대로 주호 지라드라는 그 자동차 판매왕이죠, 이분이. 그래서 뭐 우리는 영업이 아니고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다 영업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직업은. 뭐 내가 병원을 하면 나의 의술을 영업하는 것이고 내가 미용실을 하면은 나의 미용 기술을 영업을 하지 않으면은 미용실이 망하겠죠? 그리고 내가 뭐 학원을 해. 그래도 또 학원을 내가 영업하지 않으면 학원이 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은 모든 직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랜드라는 직장에 다닐 때도 그 회장이 항상 영업부가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우리가 아무리 디자인 잘하고,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뭐, 아무리 모든 걸 다 잘해도, 경영을 잘하고 다 잘해도, 최전방에 있는 영업부에서 이제 그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회사도 문 닫아야 되고, 우리 월급이 중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재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판매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환산을 해봤더니 15년 동안 휴일 포함해서 매일 2.4대의 차를 팔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제 15년간 한 13,000대 정도의 차를 팔아서 이제 12년 연속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 사람 이전에도 이런 기록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기록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포브스지에서 세계의 슈퍼 세일즈맨으로 선정이 됐고 또 이제 저는 차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특히 차 좋아하는 애차가 남자분들 많이 아시는데 그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은 뭐 자동차 개발하고 뭐 이런 기술자도 아닌데 그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어 있대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성과가 그 북미에서 이제 판매량 95%를 이 한 명이 독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냥 재밌으라고 요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핫한 정의선 회장이 보이시죠? 저기 무슨 트로피 같은 거 들고 그래서 저 조지라드 같은 경우는 판매량으로 그 자동차 명예의 전당이 헌액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이 여기에 그 헌액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셨는지 어쨌든 정의선 회장이 대신 갔었나 보더라고요. 그 사진에 찍힌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재밌으라고 여담으로 이제 이 미국 자동차 그, 그 자동차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헌액이 돼 있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조지라드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나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되게 참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약간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아버지죠.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엄마도 학대하고 자식도 학대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중퇴했고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이제 당장 어린애가 뭐 할 수 있는 건 구두 닦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하다가 이제 그 뒤에 저는 평생에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한 40개 정도의 직장을 전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 임시직인 것도 많았을 거고 기술도 없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직장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살까지 자기를
이렇게 인생의 낙오자라고 여겼다. 자기 뭐 40여 개에서 거의 성공한 직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착실하게 캐리어를 쌓은 것도 아니고, 나이만 계속 이제 먹어가고 있었겠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이 세일즈를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서 전설이 됐고, 이게 전부 다 베스트셀러인데, 미국에서 너무 큰 베스트셀러여서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되게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고, 이 사람이 또 이 책 판매 수입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책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자기 책도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또 다 써가지고 또 책을 팔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책을 잘 안 읽어봤는데, 약간 그 기획이나 영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업종을 막론하고 이 책이 모든 회사의 필독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뭐 승진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이 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원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저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로 있을 때, 이제 뭐 회사 옷을 얼마치씩 사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우리 회사 옷 입기 싫은데, 아베이 제품은 내가 홀딱 반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쓰는 거라 신나지만 내 스타일에 안 맞는데 자꾸 나보고 그것을 분기별로 얼마씩 사라고 하고 그게 막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이러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똥이 이제 어디까지 튀었냐면은 회사에 들어오는 그 의뢰 입장인 거래처들 있잖아요. 그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이제 그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하여튼 저희가 이 판매라는 거, 매출이라는 거를 내려놓고는 그냥 세상에 어떤 일도, 어떤 그 돈벌이도 경제활동도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뭐 기술직이든 뭐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뭐든 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제 이 필독서가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이 이 베스트셀러들을 관통하는 그 한 가지 주제가 있대요. 이제 그게 뭐냐면 밑에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놨어요. 이 책을 다 보시면 결론은 이거래요. 그게 뭐냐면은 고객에 대한 남다른 애정, 그 다음에 발로 뛰는 열정. 이 두 가지가 이제 쌍두마차처럼 핵심을 갖는다. 그래서 보면은 고객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물건 팔리기 전까지는 막 입에 혀처럼 불다가 한번 뭐 자동차나 뭐가 딱 팔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AS가 되게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막 목표를 향해서 PB 목표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정수기 되게 얘기도 잘해주고 물도 떠다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리테일이 돼서 그 집에 정수기가 딱 달리면 언제 필터를 갈 때였는지 까먹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거꾸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나마 저랑 관계가 좋으면 전화가 오는데 또 혹시라도 삐진 사람은 딴 데다 전화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이 제품을 씀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정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탁상공론이나 공부나 학습이나 뭐 연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열정이 모든 업종에서 아주 핵심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인데 그 필독서들의 이제 이렇게 책의 목록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막 써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 뭐 다 좋은 내용 많지만 제가 좀 어잉하고 한 번씩 더 보게 된 것만 밑줄을 한 번 그어봤는데, 제가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세일즈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없애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아메이아라 그랬을 때, 당신은 할 줄 몰라도 나는 DNA에 없다. 이런 재능이. 사람마다 자기 재능대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재능에 일도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심하게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완전히 정의한 거죠. 나는 세일즈에 대한 재능도 없고 자신도 없고 나는 그거 하면 망할 사람이고 내가 그걸 해서 잘 될 리가 없다라는 거를 막 아주 철통 방어를 하면서 막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물론 아메이는 세일즈도 아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딱 선입관으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사실이고 진실이겠죠. 저는 재능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재능이 없다는 거를 너무 이렇게 무슨 합법도 아닌데 아무도 범할 수 없게 이렇게 딱 기정사실화 하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마치 이렇게 더 많은 가능성? 더 큰 세상으로 내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 그 싹을 자르는 게, 어, 나의 정적이나 남이 아니라 그게 나 자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오래 하면서, 어, 그래도 제법 리테일을 하고 있다는 게 웃긴 거죠.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만 아니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철벽을 쳤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철학적이고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제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팔아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팔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고 나 때문에 기꺼이 자기 지갑을 열고 나 때문에 기꺼이 또 나를 만나러 오고 이거는 정말 내가 좋아서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꼴보기 싫으면 아웨이 제품이 천지에 널렸는데 굳이 내가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비굴하게 의리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왜 아메이에서 강조하는 매력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매력 자산을 올리는 거,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 뭐 핀레벨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과거 시제처럼 행동을 하래요. 이미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부 반응에 대해서 쫄지 말고 이거를 관심으로 해석해라.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부 반응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OM을 했을 때 엄청 막 이렇게 전문 용어로 길게 뛰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웃으면서 좋아 좋아 이러고서 10년, 20년 지나도 아무 반응 없는 사람보다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대의 노에 대해서 그걸 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발전하고 있다. 오늘 이제 한번 이 이야기를 알아듣기 시작을 한 그 계단을 쌓았다, 한 계단 올라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 왜 클로징이라고 하죠, 클로징. 막 멍청하게 공익 광고 협의회처럼 온갖 정보 다 갖다 주고 결국은 클로징을 못 해가지고 막 남주는 일만 시키고 이러지 말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내일 사도 솔직히 돼요. 다음 달에 사도 되고 근데 뭐 사가지고 쓸거 없어지는 물건도 아닌데 뭐 정수기든 뭐든 오늘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모되는 뭐 더블엑스니 디시드랍스니 이런 것도 쓰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하루라도 그 사람이 더블엑스를 먼저 더 먹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디시드랍스를 한 번 더 설거지하면 그 사람 건강에도 좋고 경피도에도 좋지만 또 그 사람이 설거지하고 버리는 물이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으니까 또 환경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 해도 되지만 오늘 사야 되는 이유를 이제 그때그때 맞게 잘 제시를 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로징을 잘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매듭을 꼭 지어라. 막 기승전을 엄청 진이 빠지게 해놓고 결을 못하는 기승전 결인데 이제 저도 많이 했던 실수가 기승전을 못 받쳐하고 결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뭐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기법 이런 거 저는 이제 역으로 되게 많이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뭘 사러 갔다든지 이럴 때 나는 지금 살지 말지 되게 머릿속이 복잡하면서 많은 거를 이거 사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대는 막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속아서 샀으면은 그 사람 안티가 됐겠지만 그 사람은 너무 그 제품에 대한 그 자신감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사서 마르고 닳도록 본전을 뽑도록 썼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도 더 이렇게 그 충성 고객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기법 이런 것도 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얘기잖아요. 많이 알려진 게. 그래서 수많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 가지 발견을 한 게 있대요. 그래서 방문객의 숫자를 대강 세어봤더니, 결혼식을 가도 평균 250명, 장례식의 문상객 수를 대충 세어봤을 때도 평균 250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네. 한국도 이렇게 가보면, 뭐 어떤 집은 250명 안 되더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집은 또 30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인 거죠, 평균. 평균 250명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이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대요.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250명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 250명을 다 아는 게 절대로 아니죠. 아무리 뭐 엄청난 마당발이 아닌 다음에야 이거는 위스와 뎁스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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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꼭 내가 아는 사람만 하객으로 오란 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된 사람들, 내가 직접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내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겠죠. 저도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 저는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이 알던 분, 또는 뭐 부모님의 거래처에 또 누가 알던 분,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방명록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그 문자를 보내느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는 몰랐지만 그렇게 그 위스와 뎁스로 펼쳐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게 그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수학 공식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지라드의 250 법칙이라는 이게 말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실망시키고 잃는 것은 그 한 명을 잃는 게 아니라 250명을 실망시키고 잃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도 또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한 명에게 호감을 주는 것은 250명에게 파급이 있는 것이고, 250명과 내가 잘하면 62,500명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250 곱하기 250을 하면은 62,5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250이 250인데 두 번째 스텝에서 250에 250을 곱하면 겨우 두 번째 스텝까지밖에 안 왔는데도 62,500명이 되더라고요. 이 숫자가 저는 몇 단계, 몇 스텝을 건너뛰어서 62,500이 됐나?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250을 한 스텝만 더 나가면 62,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동차를 팔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지가 알아서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핵심을 캐고 보면은 그 아베이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미 자기 혼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식을 이 사람은 남들은 직접 자기 개인기로 이렇게 하던 그 영업시장에서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했던 이제 유일한 사람인 거죠. 남들이 영업을 할 때. 너무 아까워요. 이분이 아메이를 했으면 덱스터 이거만큼 성공하지 않았을까. 일을 잘 만났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자동차 영업, 물론 자동차 영업 좋지만 어, 덱스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겠죠. 이제 그 매평 증상, 뭐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한 사람의 고객의 신뢰를 얻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이 생기고 한 사람의 고객에게 신뢰를 잃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이 사라진다. 이게 이제 정설이 버렸다는 거. 어, 그래서 이 최고의 하루라는 책에도 이 얘기가 되게 자세히 나오나 봐요. 그 1대 250 법칙, 조지 라드의 250 법칙에 대해서. 그래서 한 명을 250명처럼 대해라. 그래서 저는 읽어보니까 갑자기 성경책이 생각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하듯이 하라고 이런 얘기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래서 이제 한 명, 250명, 한 스텝만 더 나가면, 몇백 명 단위가 아니라 62,500명으로 뛴다. 근데 이제 이걸 되게 이 사람은,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는 반성하지 말고 앞으로 잘할 생각을 하라고 항상, 어, 그렇게 배웠지만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침에 좀 씁쓸한 제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홈파티하고 공들여서 놓쳤던 분들.
갑자기 막 얼굴이 사사삭 스치면서, 어, 이거를 내가 다시, 지금이라도 다시 해봐야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250명을 대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우리 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맨날 을처럼 굴면서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랑은 구별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진정성을 가지라는 얘기겠죠. 의처럼 절절 매면서 뭐 그 사람 비위 맞춰주고 이거보다는 일단은 기다려주고 그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기다려주고 뭐 거절에 대해서도 거절했으니까 또 여기는 잘라야겠다 이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저부터도 한 번만에 알아들은 게 아니니까 다시 또 가보는 1인 식방도 해보시고 뭐 이런 작업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지라드에 두 가지 성공 노하우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근데 이거는 조지라드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나부터도 내가 무엇을 사든, 뭐 차를 사든, 두부를 사든, 집을 사든, 옷을 사든,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고객은 항상 합리적인 가격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가성비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은 사실 우리 ABO가 정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ABO가 막 더블X 가격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업이 할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아메이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그 직거래 방식을 통해서 우리 늘 OM에서 듣듯이 광고나 유통이 가져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돈, 제품의 품질을 올리지 않는 돈을 과감히 삭제했잖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이걸 싫어할 사람이 절대 없다는 거죠. 모든 고객은 직거래를 원하잖아요. 내 지갑에서 광고비와 유통비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호감도래요, 호감도. 그래서 고객은 이게 사람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 심리학 교수님들 말을 들어보면 인간처럼 감성적인 게 없대요. 이성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대요. 그냥 내가 싫으면 그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 물건도 팔아주기 싫은 거고. 그리고 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 벗어놓은 옷도 꼴보기 싫다고. 옷이 먼지예요? 무슨 말인데? 근데 그 사람이 벗어놓은 옷도 보기 싫다는 말이 있다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감도, 이게 이제 아메이에서 이야기하는 매력 자산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가 싫으면 아메이 제품 살 때는 많잖아요. 솔직히 본사에 전화해도 바로바로 상담원이 두 명씩 또 다른 플래티늄에 전화번호를 주니까요. 그것도 우리 동네 사람으로 가까이. 그래서 이제 이 호감도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개를 엮으면 이 말이라네요. 내가 좋아하는 호감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바가지 안 씌우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가격을 가성비 있게 제시하면 이미 그거는 팔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도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이 경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집 내놓고서 부동산 사장님 9명을 상대하고 있는데 유난히 예쁜 사장님이 있어요. 한 두어 세 명이.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다가 되게 많은 소개를 또 막 해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어디서 집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이 두세 분 요 안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굉장히 그 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봤다고 다 처음 본 분들인데 제가 벌써 마음으로 그렇게 한편이 되고 있고 그 극소수의 분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그냥 사람의 본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사람이 말하는 뭐 호감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그 진정성을 말하나 봐요. 성실한 말과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경청을 하고 제가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적이 되게 많거든요. 말하기 바쁘고 대모하기 바쁘고 막 요리하기 바쁘고 레시피 하기 바쁘고 막 보여줄 게 너무 많고 해줄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30분만 만나자 그랬다가 막 1시간, 1시간 반씩 막 이렇게 있다가 오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새도 없었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말 들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니즈는 모르겠고 나는 일단 내가 오늘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내가 탱커와 일지에 적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도 모르고 막 내가 원하는 거를 미친 듯이 막 퍼붓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첫 단추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 그러려면 피곤하지만 듣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점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관상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이 평소에 말을 좀 듣고 공감하고 이래야지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언행일치나 약속이행을 하라는 거고, 이건 뭐 초등학생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 상대방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 되기라는 말이 있던데, 그 상대에 대한 섬세한 이해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제품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팔게 되고, 고객이 돈을 주고 사는 거는 제품만이 아니래요. 세트 메뉴로 나까지 같이 사는 거라는 되게 철학적인 말이 또 써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사용해 본 제품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한 세일즈가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 모두는 사업가지만 나를 포함해서 나도 소비자잖아요. 나도 아미 제품을 좋아하는 매니아 소비자로서 내가 먼저 써본 사람 입장에서 후기를 남기듯이 온라인 쇼핑몰에 후기를 남기듯이 우리는 더 적극적인 후기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냥 글로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가서 말하고 보여주고 함께 또 그 제품을 체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내가 안 써본 제품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상대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되게 공을 들이는데 사실 고수들은 구매 전에 들인 공에 10배, 20배를 구매 후에 공을 들인대요. 근데 이제 저부터도 이걸 반대로 한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후에 계속 이 사람들과 이어가는 거, 이제 그게 팔로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 선택의 심리학이 또 대단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팔렸는데, 한국에서만 120만 부가 팔렸다 그랬나? 아무튼 이게 뭐 일본어로도 번역되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되게 많이 이 책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13,000명의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이제 13,000명의 고객에게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동봉한 이런 뭐 같은 거를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집토끼죠, 집토끼. 그러니까 기존 고객과의 연결을 위해서 계속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다. 뭐 그런 예화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는 전설이 됐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베이 사업이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원조고. 그래서 이 전에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그 마켓 5.0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베이는 이미 60년 전부터 고객과 소비자의 그 원하는 니즈를 되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가치를 색출해 왔다. 그래서 하이터치의 원조는 아베이라고 딱 진단을 내렸잖아요. 경영학의 대가가. 그래서 이제 정말 1대1로 이렇게 고객을 대중으로 묶어서 싸잡아 보지 않고 인간 대 인간에 기초한 그런 맞춤화된 접근으로 이미 이런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 광고, 기존 광고 없이.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고객에게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고, 내가 매력적으로 다가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게 진정성의 끝판왕이잖아요. 나조차고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고 좋게 하려고 내가 돕는 게 우선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이 여기에 완벽히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마지막에 예를 들어 내가 고객한테 더블 X 하나, 뭐 정말 치약 하나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했을 때 그 경영학 관점에서는 고객 생애 가치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별거 아닌 한 개의 제품을 통해서 어, 우리는 그냥 이 제품 하나를 전달했고 이 PB로 인해 발생되는 BV를 우리가 받았겠죠. 그 다음 달에. 근데 결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250명, 62,500명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다른 제품으로 확산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품으로 전이가 돼서 또 다른 제품을 쓰실 수도 있고 하여튼 제품도 확산되고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도 확산되고 동시에 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돼서 내가 지금 받는 아메이 수입이 내가 이거 전달해서 BV로 이번에 얼마를 받았다. 보너스 얼마 받았다. 그렇게 무식하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한 개의 가치가 내가 현금으로 통장에 꽂히는 그 가치를 넘어서는 굉장히 무한확장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조지라드의 철학을 담아서 잘 해보자. 이러면서 이 교수님이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내가 내 취향에 여기 안 맞는 사람도 많이 보이네요. 저 대머리에 선글라스 낀 아저씨, 뭐 저런 사람들 취향이 맞든지 안 맞든지 되게 많은 그런 그 평생의 소비자와 파트너 이런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도 막 이렇게 네트워크에 또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 강조하는 이유,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그다음에 이제 이 경영학 관점에서도 신규 고객의 획득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기존 고객만 잘 유지해도 굉장히 큰 그런 네트워크 유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계속 기존 고객을 잃으면서 신규에만 너무 바쁘지 않나? 또 그 생각을 한번 또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운칠기산, 이게 이제 연칠기산이라는 한자어로 이렇게 또 풀이를 하시던데, 단순한 운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떤 인연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성공의 70%를 결정하고, 나머지 30%는 각자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사람과의 인연, 그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 큰 성공이 또 나에게도 온다. 그리고 70%의 운도 따지고 보면 모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귀신같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저 말을 하는지 지가 좋으려고 저 말을 하는지 그거는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몇 번만 겪어보면 정말 귀신같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맺어보고요. 저도 다시 잃어버린 집토끼가 있는지 다시 찾아보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1, 250, 62,500. 내가 마당발일 필요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어, 내가 이렇게 화려한 인맥이 없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저의 네트워크도 점검해보고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